네, 이어가겠습니다. 표준발음법에서 장단음의 발음 그리고 받침의 발음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뒤에 동화 그리고 사이술이 이어진 항목 더 살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12항까지 관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3항부터는 연음, 절음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더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부분 이어갑니다. 자, 12항 받침의 히읗의 발음, 히읗. 자, 히읗 그리고 니은 히읗이나 리을 히읗 이렇게 겹받침에 히읗이 들어있는 경우죠. 그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 그걸 바꿔서 풀어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기역, 디귿, 지읒, 히읗이 축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첫소리와 합쳐져 거센 소리로 발음한다. 자음 축약이 반영이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놓고 히읗이 뒤로 넘어가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것은 자음 축약만 생각한다면 공부할 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항목이죠. 자음 축약, 이것으로 이 항목 전체는 암기할 단어가 전혀 없다. 암기할 것이 있다면 자음 축약이 되지 않는 경우죠. 자, 붙임. 받침 자리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고 뒤 음절에 히읗이 오는 경우 순서가 바뀐 경우죠. 순서가 바뀌었을 뿐 똑같이 자음 축약이 결합되는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히읗이 결합되어서 거센 소리. 겹받침일 때 리을만 받침의 소리가 나고 기역은 뒤로 이어져 거센 소리로 축약이 되는 경우 역시 똑같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옷, 지읒, 치읓, 티읕의 경우 이에 준한다. 그래서 옷, 시옷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대표음 디귿으로 바뀔 것이고 대표음이 된 다음 히읗과 축약이 되니까 그때 티읕, 디귿의 거센 소리 티읕. 낫 역시 디귿으로 대표음이 되고 그에 대한 거센 소리 티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수타자 같은 경우는 본래 티읕인데 대표음 디귿으로 변했다가 대표음이 디귿인 상태에서 히읗과 만나 다시 거센 소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티읕이 연음된 듯한 모습이죠. 자,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자, 주의할 만한 부분이죠. 근데 발음해보면은 좀 편안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할 거리라고 꼽기는 어렵습니다. 자, 히읗이 받침 자리에 쓰였고 뒤에 시옷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소리의 대립,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로 놓고 볼 때 시옷과 쌍시옷은 같은 칸 안에 거센 소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센 소리로 축약이 될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시옷의 된소리, 쌍시옷으로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조건은 조금 다르지만 자음 체계표상 그 자체에 아예 거센 소리가 없기 때문에 나온 조건, 그 외에 특이한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발음해보면 암기할 거리는 없겠고. 다음,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히읗도 일종의 그 대표음 디귿처럼 이렇게 가다가 그것이 니은과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니은으로 동화되는 이런 양상하고 좀 견주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니은으로 발음한다라는 것으로 암기하고 또 실제 발음해보고 판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 정도. 일단은 그 대표음 디귿으로 놓고 그 다음 단계 동화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그 아주 어려운 정도의 조건은 아니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대표음 다음에 비음화. 두 단계 조건만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암기할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 히읗, 니은이 대표음이 되고 리을이 대표음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뒤에 니은이 오는 경우에 넘어갈 수도 없고 축약될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발음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니은, 안, 네 히읗을 대표음으로 삼아서 디귿을 대표음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힘들게 발음할 필요 없죠. 편안하게 발음해보면 자연스럽게 히읗이 소리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된 경우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여기서 모음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자음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흔, 노하 이렇게 발음할 때 히읗을 첫 소리 자리에서 발음하는 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연음하는 게 아니라 탈락한다는 점. 히읗은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라는 점. 이것이 요 4번의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13항부터는 이제 연음법칙, 절음법칙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니까 특별히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조사, 어미, 접사 이게 뭐예요? 형식 형태소였죠. 조사, 어미, 접사 이, 아 모두 형식 형태소라는 점을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시, 꼬, 자, 까, 까 해서 쌍기역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음법칙. 자, 그러면은 주의할 점은 팥, 을이 형식 형태소. 그렇기 때문에 팥 그대로 넘어간 팥을 그대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팥을 이렇게 잘못된 발음이 나오는 것은 구개음화쯤으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근데 구개음화는 언제예요? 의가 아니라 이모음을 만날 때죠. 이모음. 그래서 의나 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단어로 꼽은 것입니다. 다음 겹받침. 겹받침인 경우에는 역시 조사, 어미, 접사, 형식 형태소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연음법칙이 기본이에요. 연음. 이어서 발음하는데 겹받침이니까 무엇이 넘어가느냐? 뒤에 것이 넘어가는 것이다. 뒤에 것. 똑같이 안자가 당연한 것처럼 닭 뒤에 을이 오면은 리을 기역이 넘어가서 달글이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일상에서 다글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준발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시험 문제를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미리 암기하거나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결합 조건 살피고 어떤 현상이 작용하는가를 따집니다. 이게 수험생의 자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발음하고 그 발음이 자연스러운가 이 느낌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평소 잘 발음을 해왔던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평소 잘못된 발음이 익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발음이 익숙했는데 일단 발음해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틀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수험생은 일단 발음해보는 게 아니라 일단 결합 조건을 따지는 것이다. 결합 조건. 자, 그 점을 좀 분명히 해두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연음법칙과 관련된 항목이었습니다. 15항 이번에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 그래서 앞에 형태소가 일정한 뜻을 갖고 있다면 뒤에 결합된 형태소도 실질 형태소가 일정한 뜻이 있어요. 앞에 옷이 옷이라는 사람이 입는 옷 이 뜻을 갖고 있다면 안, 속, 안쪽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 뜻이 이 뜻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끊어서 발음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냥 오단, 오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옷 그리고 안, 옷하고 안 머릿속에 딱 의식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끊다 보니까 일단은 대표음이 된다. 대표음이 됐다가 넘어가는 그래서 절음 후에 연음인 것이죠. 절음 후에 연음. 자, 그래서 띄어쓴 경우에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고 그때 대표음이 되니까 밭 하면은 디귿 그리고 넘어가서 다레 젖 디귿이고요. 넘어가니까 더미 헛 여기도 대표음 디귿 넘어가서 허두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흑위 흑 했을 때 이미 리을은 없어지고 기역만 대표음이 됩니다. 대표음으로 기역만 남았다가 그 기역이 넘어갔으니까 받침에 소리 날 게 없죠. 흑귀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 것이죠. 뭐 주의할 정도가 못 되는 항상 맞는 것으로만 출제되는 맛있다, 멋있다, 맛있다, 멋있다. 다음
밑에 넉 없다. 넉 했을 때 대표음 기역으로 소리가 났고 그것이 넘어간다는 점. 닭 대표음 기역이죠. 닭 앞에 그래서 기역이 넘어간 것, 대표음이 넘어간 것이다는 점만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항 주의할 점이죠. 왜? 바로 자모의 이름을 읽을 때. 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통점이 뭐예요? 디귿, 지읒. 본래 표기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표음은 디귿이죠. 대표음이 디귿이 되는데 이 대표음이 디귿이 된 상태에서 연음이 돼야 돼요. 근데 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그려봤었던 기역에서 이응까지 8개 중 디귿과 시옷의 문제. 이건 언제? 발음에서의 대표음이 디귿이라는 것이죠. 근데 디귿보다 시옷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 하나가 지금 나온 거예요. 바로 자음 이름을 읽을 때죠. 대표음은 디귿인데 연음하면서 디귿이 시옷으로 넘어가는 게 예외죠. 그죠? 요것 이외에 맞춤법에서 또 외래어 표기법에서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디스켓 같은 이런 단어 쓸 때 어때요? 여기에 디귿, 시옷, 키읔 어느 걸 쓸까? 바로 시옷을 대표음으로 표기하게 되죠. 그래서 넓게 이미지를 발음의 대표는 디귿, 표기의 대표는 시옷 이렇게 맥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음 이름을 읽을 때 예외였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받침의 디귿, 티읕 조사,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 지읒, 치읒으로 바꾸어. 이게 뭐예요? 바로 구개음화, 구개음화. 그런데 1단계인 경우, 2단계인 경우 얘를 정리하기 쉽도록 구별해 봤습니다. 고지 듣다라고 할 때 고지,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죠. 땀바지,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그럼 2단계는 뭐냐? 굳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디귿과 히읗이 자음 축약이 되면 디귿의 거센 소리 티읕으로 가죠. 그 티읕이 이 모음 앞에 놓인 상태에서 구개음, 그래서 치읒으로 바뀌는 것이다. 2단계. 자음 축약을 거쳐서 구개음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한 단계로 바로 변하는 것과 2단계인 것을 구별해서 시각적으로 좀 공부하기 편하도록 배열만 해봤습니다. 다음 18항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 디귿이 대표음이 되는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글자를 대표해서 자, 이런 것들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자, 우문현상 공부했던 거 뭡니까? 이응, 니은, 미음. 자음 체기표에 어디에 있어요? 바로 비음이죠. 비음은 다른 그 위에 무성음들을 비음으로 끌고 오는 이런 성질이 있죠. 자, 그래서 니은이 끌고 와서 기역이 있는 줄 아래 비음, 이응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죠. 미음이 기역을 또 끌고 내려와서 이응으로 이런 식으로 비음화, 비음화. 대표음이 됐다가 꽃, 대표음 디귿이 됐다가 미음의 영향으로 역시 비음, 그러면 디귿이 있는 그 자리에 비음, 니은 이렇게 바뀌는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두 단어지만 이어 발음하면 역시 이 비음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뜻이죠. 다음 19항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역시 항이 분리된 이유, 방향이 자음 체기표에서 어땠습니까? 이를테면 비읍 하면은 미음으로, 디귿 하면 니은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이 이응으로, 이게 앞에 18항에서 다른 내용이었다면 19항에서는 그죠? 이 밑에 있었던 리을이 올라온다. 요걸 보여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구별됐을 뿐 본질은 같은 것이죠.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막론, 막논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기역이 또 변화되죠. 앞에 것은 뒤에 영향을 주고 뒤에 것은 앞에 영향을 주고 서로 바뀌는 상호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역,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되고 그 니은의 영향으로 다시 앞에 것이 영향을 받는 비음화되는 과정. 두 단계 변화이기 때문에 붙임함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뿐 핵심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다음 20항 리을이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거는 유음화에 해당되죠. 유음화. 그래서 자, 비음이 있고 그 아랫줄에 리을이 있는데 여기서 미음이나 이런 글자를 만나면 이렇게 끌려 올라가요. 미음에 끌려서 리을이 니은이 됩니다.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됩니다. 그죠? 심리가 심리 이렇게 종로가 종로 이렇게 미음이 끌고 올라가고 이응이 끌고 올라가고 그런데 얘네들이 없이 이렇게 니은과 리을 단둘이 만나면 오히려 리을이 더 센 역할을 합니다. 니은이 오히려 끌려가요. 이게 바로 유음화죠. 난로, 날로 이렇게 해서 앞말의 받침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방식, 설릉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방식, 그죠? 그런데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리을이 앞에 나오고 니은이 뒤에 놓이는 경우도 뒤에 것이 바뀌어서 니은이 리을로 칼날, 물난리, 줄넘기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주의할 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할는지이기 때문에 지금 리을과 니은의 문제입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할는지 이렇게. 근데 시험 출제에서는 엉뚱하게 할런지 이런 틀린 형태인데 틀린 모습을 다른 방향에서 끌고 오는 이런 것들로 혼동을 유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챙겨볼 단어가 되겠고,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다른, 그래서 다른 글자 앞에서 히읗은 탈락하죠. 그러니까 탈락이 된 상태에서 위에 적용됐던 조건이 그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읗이 탈락하는 문제는 앞에 항에서 본 바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은 특별히 암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항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쭉 그 몇 개 항이 우문 변화 연습했던 것으로 딱 정리가 끝나는 것이지 암기할 거리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건 챙겨볼까 싶은 것들을 마킹해 보게 되는데 제가 수험생들과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정리해 본 결과 19개 정도는 그래도 대체로 좀 신경 쓸 만하다 싶었던 거고, 그래서 맨 앞에 도입학습에서 먼저 암기할 단어를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리을과 니은의 문제일 때는 어땠어요? 리을이 더 센 역할이고 니은을 리을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한 역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역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이것도 역시 한번 줄기를 잡아보면 쉬운데요. 그거는 원칙대로 가다 보면 말 뜻이 왜곡된 엉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단어 발음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거부감, 이것이 반대 방향을 유도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의견하고 란이 만났어요. 자기 의견을 적는 란이다. 근데 이거를 리을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의결란 하면은 결정사항이라는 전혀 엉뚱한 뜻이 돼버리죠. 그 엉뚱한 뜻을 발음하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한 거부감,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니은 이렇게 만든 거죠. 동원령 하면은 예비군 동원 이렇게 모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동월령 리을로 발음하면 동월 겨울 달 이런 뜻인가요? 말이 이상해져 버리죠. 상견례, 상결례 서로 결례를 끼치나요? 이렇게 말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임진란도 임진란 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임진년의 전쟁, 이게 아니라 임질이라는 무슨 병명 같은, 병이름 같은 엉뚱한 느낌을 주죠.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자, 그럼 밑줄 친 애들은 뭐예요? 그렇게 딱히 다른 뜻으로 왜곡된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로 그 원인이 발음이 힘들어서 신물로 여기서 물로 리얼로 발음하는 게 이 말이 꼬일 듯한 혀가 꼬일 듯한 어색한 느낌,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죠. 공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과 달리 이 두 단어는 발음이 불편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라 따로 암기해 둘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정리해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21항 앞에서 지적한 이외의 잠동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비표준 발음이란 얘기예요. 잘못된 발음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 따져보니 감기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감기. 그럼 미음을 이용으로 발음했다는 얘기는 자음 체계표에서 볼 때 어때요? 비읍이 여기 있고 미음이 여기에 있어요. 디귿이 여기 있고 니은이 여기 있고 기역이 여기 있고 이음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미음을 이용으로 발음한다는 건 미음을 이용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표준 발음이지 좌우로 움직이는 건 비표준 발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수는 그다음 혀끝 소리,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 소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때 연구개음 그리고 또 반대로 디귿이 비읍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양수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꽃밭 디귿으로 발음해야 될 걸 꽃밭 이렇게 비읍으로 발음하는 것도 잘못된 발음이다. 읽어볼 필요는 있지만 암기할 건 아니죠. 이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틀렸다는 뜻으로 설명한 것인데 쓸데없이 열심히 암기하고 그걸 암기해두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22항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발음함도 허용한다. 허용.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죠. 피여. 그래서 네 개 연쇄적으로 피여, 되여, 이요, 아니요 네 개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거는 이모음, 순행동화. 앞 글자의 이가 뒷 글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행의 방향이죠. 근데 반대로 미에서 뒷 글자의 이가 앞에 영향을 주어 미 이렇게 되는 건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투리격 정도로 올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순행은 4개 허용한다. 다음 23항 국밥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 그때 그 사이소리와 빗대어서 사이소리는 어떤 경우였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유성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만 사이소리다. 국 무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소리가 아닌 그 이외에 된소리 되기라는 면에서 처리할 항목입니다. 읽어볼 대상은 되겠지만 암기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24항 신고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된소리를 발음한다. 그래서 신을 신다 해서 신을 신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질 때 신고 껴안다 안다 안고 그래서 평소에 발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챙길 건 없죠. 피동 사동 접사의 키는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다. 이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다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 앞쪽에서 뭘 봤습니까? 장단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단음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사동 피동 접사가 오면 어때요? 예외가 됐죠. 자, 그런 맥락에서 된소리의 경우도 역시 이걸 안 끼다라고 발음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색하죠. 굶기다, 굶기다 말이 안 되죠. 특별히 주의할 만한 정도는 못 됩니다. 그래서 23항부터 27항까지는 아예 통째로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5항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26항 그리고 27항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할 것들이 없는 항목이에요. 다음 28항 여기서부터는 이 사이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지금 그 총칙에서부터 114쪽부터 쭉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왔던 것인데요. 이 끝부분에 가면은
119쪽에 우문의 음의 동화라고 이어지고요. 그리고 120쪽에 가면은 아래쪽에 경음화 이렇게 돼 있죠. 방금 전에 있었던 23항부터입니다. 23항부터 27항까지 이 부분을 경음화라고 해서 소리가 된 소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은 122쪽 보세요. 자, 동그라미 7번에 음의 첨가라고 돼 있죠. 음의 첨가. 여기가 29항입니다. 근데 표준 발음법에는요. 표준 발음법에서 그 발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좀 분류체계를 조금 달리한 거예요. 즉 28항을 앞에 된소리 대기 이쪽으로 묶어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뒤쪽으로 빼서 사이소리 쪽으로 묶어서 동그라미 7번 아래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하는 게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학습의 부담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표기성으로 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성립되는, 휴지라고 하는 건 이제 끊고 쉰다 이런 뜻이에요. 합성어의 경우에 뒤 단어의 첫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여기는 표기법이 아니라 발음법이니까. 표기법이었다면 사이소리 표기 시옷의 문제가 걸리겠죠. 근데 맞춤법, 표기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단어들은 뭐의 문제가 됩니까? 사이소리 발음이 나도 시옷을 적을 수 없다. 왜?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받침이 없어야 시옷을 적는 거지.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적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표기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발음이니까 그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 자체는 짚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문, 명사, 고리, 명사. 문, 끝난 자리가 니은, 유성음입니다. 고리, 기역. 뒤 형태에서의 시작은 무성음 예사소리. 무성음 예사소리를 딸리 뭐라고 했어요?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예사소리. 쌍기역이 될 수 있는 예사소리. 그것이 된소리가 되는 것을 사이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음상의 사이소리 표기는 할 수 없다.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문고리, 눈동자, 신바람. 자, 이런 조건으로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암기할 만한 거리는 없죠. 사이소리를 한번 적용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29항. 자, 방금 전에 사이소리 1 된소리가 되는 경우 이거 한번 챙겨주시고 29항 합성어에서 앞단어와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 여기는 입에 붙도록 하는 게 좋죠. 그런 경우에 니은 소리를 첨가한 냐녀, 뇨, 로 발음한다. 자, 파생의 경우에도 발음 현상은 같다. 자, 사이소리를 참고로 하되 표준 발음법이라 사이소리 규칙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사이소리 그 조건 그 자체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어에서 그러면은 요거는 사이소리가 될 만한데 접사가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사이소리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발음법에 이것을 준용해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고요. 자, 그러면은 솜잎을 솜 명사, 입을 명사. 솜 유소음으로 끝났죠. 시작되는 부분에 초성의 자음이 없으니까 모음 유소음이죠. 그래서 유소음과 유소음 사이에서 니은 더 생김. 그래서 사이소리 2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기 사이소리 2. 자, 그래서 솜잎을 내복약, 상릴, 눈요기 등등.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사이소리 규칙만 기억하고 있다면은 암기하거나 할 단어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망염 뭐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었던 단어들이고요. 자, 그 중에 파생어. 사이소리는 원래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만 나타나는 거지만 앞에서 합성어만 다룬 게 아니라 이렇게 접두사가 오는 경우 그걸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떼어서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어법상 파생어에 속하는 것이죠. 발음상
우문을 첨가한 사례로 보자. 묶어보자. 막리을 해서 니은음이 첨가되고 첨가된 뒤에는 그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서 비음화가 발생하는 경우, 한여름에서 니은음이 생긴 경우, 역시 니은음이 첨가되는 경우. 그래서 합성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뗄 필요가 있지만 넓게 보아 사이소리 원리를 준용하자. 29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사이소리 부호 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다. 28항, 29항 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이소리 2를 적용하는 것. 다만 다음 말들은 니은소리를 첨가해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냥 연음된 형태 그대로. 그래서 둘 다 인정되는 거니까 편하게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쪽에도 틀리게 발음, 선택지로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죠? 가볍게 볼 부분이었고. 리을 뒤에 니은이 첨가되면 리을로 발음한다. 두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음이 덧생기는 단계까지를 일단 사이소리 2번으로 보고, 근데 일단 니은이 들어간 다음에는 리을과 만나는 것이라서, 그래서 리을과 니은의 문제는 유음화의 문제가 또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에 파생어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처럼 설익다처럼 설, 익다,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건이 아닌 거죠. 하지만 같은 발음 방식을 적용해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우 띄어쓰기 했지만 발음할 때 이어서 발음하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점. 특별히 암기를 따로 할 정도는 없어요. 그렇게 일단락 짓고 여기는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단어에는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이소리는 수의적 현상이니까. 자, 그러면은 625 같은 경우에 6, 2, 5 니은음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6리오가 되죠. 그래서 625 사변 이렇게 편하게 발음해야 될 걸 6리오 사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을 볼 수는 있어요. 월요일 편하게 좀 이어서 월요일이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월요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발음을 하게 되느냐? 바로 앞글자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 그리고 월 이 부분을 강하게 일단 딱 짚고 가니까 나머지 음운을 첨가해서 6리오 월요일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발음하는 거죠. 잘못된 발음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원칙에 너무 철저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이소리는 수의적 현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발음하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송별연에서 리을이 그대로 넘어가 주면 되는데 송별연, 송별 여기까지를 어떤 이별이라는 이 의미를 너무 강하게 인식한 나머지 뒤에 음이 첨가되는 일단 끊어서 뒤를 발음하게 되니까 첨가되는 이런 양상이 되어버립니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두 단어입니다. 송별연, 등용문 챙겨둘 단어고요. 자, 마무리 30항. 사이시옷이 붙는 단어. 사이시옷이 붙는다는 건 뭐예요? 사이소리 발음 조건이 되면서 또 앞말의 받침이 없고 그리고 또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 고유어가 결합된 경우이고 그래서 시옷을 적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근데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즈읍 이것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 이들 자음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슨 얘기예요? 사이소리 1 그러니까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예사소리 얘네들이 오면 걔네들이 된소리가 되는 게 바로 사이소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사이소리 설명할 때 자, 배하고 머리가 만났어요.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니은음이 덧생기면서 뱃머리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초하고 불이 만나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초에 이 뒤에 비음만 된소리로 뿔 이렇게 날 뿐입니다. 자, 문제는 시옷. 뱃머리라고 할 때 이 시옷을 왜 적었을까? 촛불 할 때 시옷을 왜 적었을까? 그 이유는 니은
때문에, 촛불에서 이 된소리 때문에, 그죠? 여기다 붙인 게 아니라 여기다 써놓고 설명해야죠. 된소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옷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사이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게 허용되는 지점입니다. 노란색 부분. 그러면은 얘를 뱃하고 더 힘들게 발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촛불, 뒤에 뿔, 된소리가 이미 난 걸로 충분한데 앞에 초에다가 이 시옷을 발음하면 촛하고 아주 발음이 힘들어져요. 월요일을 발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얘는 인정하는 거죠. 왜 인정했느냐? 시각적으로 일단 시옷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시옷을 발음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허용을 한 거죠. 근거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걸 허용한다는 것이 이 30항에서 주의할 만한 포인트가 될 정도고, 나머지는 뭐 사이소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뻔한 기본 질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 니은으로 발음한다 해서 콧날에서 대표음이 됐다가 니은의 영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 변화. 아랫니, 여기서는 본래 이가 결합됐다가 니은음이 더 생기는 발음상의 현상 이런 정도로 가다가 이빨을 나타내는 것이 니로 소리 나는 경우에 아예 니를 표기로 인정을 해버린 경우예요. 이건 표기 자체가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이것만 적용하게 되면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있지는 않은 그런 항목입니다. 자, 니은 두 개가 더 생기는 거 봐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정리를 했을 때 음운 변화 현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사이소리의 공부 시간이 매우 많이 줄어든다.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된소리 같은 경우도 일단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고, 뭐 여는 법칙이니 또는 사이소리니 기본 질서를 쭉 정리하고 나면 그 많은 어휘들이 다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본 틀에서 벗어날 만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7항에서 없으니 없애다. 뭘 암기하는 겁니까? 장음. 그리고 겹받침에서도 이걸 뭐 대부분 암기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헷갈린다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 중 골라본 것이에요. 꼭 챙겨둘 것을 미리 챙겨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넓다, 리을에 항상 이렇게 마킹하고 보는 습관. 밝다가 아니라 밥다, 비읍. 똑같이 리을, 비읍인데 얘는 리을, 얘는 비읍이 대표음이 되고 있는 경우예요. 챙겨보고, 얘는 구개음화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경우라서 주의할 것. 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대로 넘겨야 되는데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처럼 잘못 발음할 수 있는 주의할 단어죠. 둘 다 인정하니까 얘는 사실은 뭐 여기서 빼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 빼면은 19개가 아니라 17개로 줄어들 수 있고, 얘는 뭐죠? 자음의 이름을 읽을 때라는 특수한 경우. 자음의 이름을 읽을 때라는 특수한 경우. 발음의 대표는 디귿, 표기의 대표는 시옷. 근데 지금 이 발음인데 자음의 이름이라는 예외라서 이거 챙겨야죠. 그리고 설릉역, 공권역.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음이 어색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바뀐 사례라는 점. 신문로가 있었죠. 신문로. 다음 막일 한여름은 뭐예요? 바로 사이소리를 기본 축으로 좀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합성어가 아니라 접사가 낀 파생어인 경우의 단어들, 그래서 챙겨본 거고, 이것도 둘 다 발음 인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딱히 암기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서 또 4개가 줄어들면은 아까 17개로 줄었다 4개, 13개? 13개밖에 안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발음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얘들 또 빼고 이래저래 정리하고 나면 한 10여 개 정도만 남는 셈입니다. 표준발음법이라는 전체 영역에서 암기할 단어가 겨우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한 덩어리를 의문현상과 표준발음법까지를 딱 정리해서 끝냈다라는 이 성공의 경험,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른 단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꽤 의욕이 생기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암기할거리가 있을 때 표시하고 뒤로 빼놓고 그러면서 자음몸 체계표 다시 다지고요. 우문 현상 한번 쭉 훑어보기 총정리하고 표준 발음법으로 복습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동해서 한 덩어리 진도를 끝냈다라는 마침표를 찍어보는 그 경험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앞으로 다른 단원들 공부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성공의 경험으로 이 부분을 맨 앞에서 한번 듬직한 그런 부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항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